지방선거 민주당 순천시장 2차 경선 후보 토론회가 오늘 여수 MBC에서 열렸습니다. 오하근 후보와 허석 후보가 참여해 각자의 공약과 정책을 두고 열띤 공방을 펼쳤습니다. 민주당 경선이 과열 경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경선 탈락자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가 하면 순천과 여수시장 경선도 후보 지지를 둘러싸고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과거와는 달리 대부분 고배를 마셨습니다. 정권 재창출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GS칼텍스 예울마루가 개관 10주년을 맞습니다. 기업의 성공한 사회공헌 모델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민주당 순천시장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2차 경선 일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공천권을 두고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오하근, 허석 두 후보가 오늘 저희 여수 MBC 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지난주 1차 관문을 통과한 2명의 순천시장 경선 후보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이 시장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허석 후보는 중단 없는 시정을 위해 재선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취임하자마자 바로 4년 동안 분석 없이 2배, 3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하근 후보는 순천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선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순천 경제 대전환을 통해서 1조 관광경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지난 1차 토론에서 공약을 두고 공방을 벌였던 두 후보는 이번에도 격론을 이어갔습니다. 순천을 동계훈련 대표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오하근 후보의 구상에 대해 허석 후보는 관련 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공약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우리 순천시에서는 이 10만 평 규모의 스포츠 타운의 용역이 끝났습니다. 반면 오하근 후보는 허석 후보의 서면교도소 이전 공약에 대해 중앙부처와 협의했는지 공론화 과정은 거쳤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이번 선거에 급하게 표를 얻기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니냐고 하는 시민들의 아주 불신이 강합니다. 원도심 공동화 문제에 대해 두 후보는 인구 유입을 위한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 했지만 공동화의 원인인 아파트 난개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는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시장의 절대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허가를 만세대 이상했다는 건 이것은 중요한 사실의 왜곡입니다. 이 밖에도 두 후보는 인구 문제와 관광 활성화 방안 등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해법을 제시하는 한편 상대 후보의 의견을 반박하며 한치의 양보 없는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민주당 경선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탈당 무소속 출마 선언과 낙천자들의 작심 발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차 결선 투표를 앞둔 순천과 여수시장 경선전에서는 캠프별 이합 집산을 둘러싸고 미묘한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역 정가의 움직임 박광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주당 여수 을지역위원회에 소속된 현역 시의원 2명이 공천 배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주재현 여수시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무려 7개의 전과가 있는 인사는 경선에 참여시키면서도 자신은 이유도 모른 채 배제됐다면서 완전히 공정성과 상식에서 벗어난 경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회견에 나선 문갑태 시의원도 민선 7대 의원으로 혼신의 힘을 다했는데도 자기 사람 심기를 위한 낡은 정치의 희생양이 됐다며 공천 배제가 부당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것을 갖다 그대로 수용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지금 여수 울지역에서 부리는 행포를 갖다 그대로 인정해 준 꼴이 됩니다. 여수시장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의 작심 발언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전창곤 후보는 시민과 당원께 드리는 글을 통해 공선위원들이 특정 시장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시도의원 후보자를 줄 세우게 하는 행태를 지목하며 전형적인 패거리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전 후보는 그러면서 여수가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고 전남 제1도시의 위상을 빼앗기게 된 것은 정치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순천에서는 오하근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 여부를 두고 논란의 중심에 섰던 장만채 후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장 후보는 어제 오후 오학은 허석 후보 캠프를 잇따라 방문해 순천이 남북권 수도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두 후보가 협력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학은 후보는 민주당 1차 경선이 마무리된 직후 장만채 후보의 지지 선언을 발표했지만 장 후보가 보도자료 배포 직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가열됐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역대 지방선거와 달리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유독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입지가 눈에 띄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총선과 달리 대부분 공천 과정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정권 재창출 실패로 청와대에 더 이상 기댈 게 없다는 것이 실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그리고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 입지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문재인 청와대 직함을 앞에 내세웠습니다. 직함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이 10% 이상 차이가 벌어졌고 직함 사용 자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질 정도로 파괴력이 컸습니다. 또 직함을 잘 활용한 후보의 경우 예외 없이 공천과 당선행 열차를 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비서관이나 행정관, 균형발전위원회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을 내세우며 출사표를 던진 예비 후보가 유독 많았습니다. 광주 광산과 서구, 장성과 나주, 여수 등 어림잡아도 1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난 총선과 달리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줄줄이 고배를 맞았습니다. 문재인 정권 말기로 접어든 데다 정권 재창출 실패로 청와대에 더 이상 나주시민 여러분, 저 최영선은 민주당의 미래 건설세 현소 중립이 문재인 정부 초기 같은 경우는 청와대 출신들이 예산, 정책, 민원 이런 해결 가능성이 높아서 절대적으로 주민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권 교체로 그런 기대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총선과 달리 지방선거는 탄탄한 지역 기반이 밑바탕이 돼야 하는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청와대 출신 예비 후보들의 경우 경쟁 후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고 참신한 측면은 있지만 인지도와 인맥, 연줄, 조직 충성도에선 경쟁 후보에 비해 많이 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권 말기로 접어들어 청와대 직함이란 프리미엄이 먹혀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민주당 공천 과정은 새로운 피, 젊은 신인이 공천이나 당선의 벽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직함만이 아닌 개개인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지역에서의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해서 인지도와 경력을 쌓아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민주당 여수시장과 순천시장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2차 경선이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여수에서는 권오봉 후보와 정기명 후보가, 순천에서는 오학은 후보와 허석 후보가 1차 경선을 통과한 가운데 민주당 전남도당은 권리당원 투표 50%, 시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오는 6일 최종 후보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전남의 현안 사업들이 반영됐지만 기대 속에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와 관련해 전라남도의 많은 지역 현안 사업들이 포함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상풍력 등 상당수 현안 사업들의 반영이 포괄적 개념의 국정과제에 포함돼 앞으로 관련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 거북선 축제 개막을 알리는 고유제가 전라 좌수영 수군 첫 출정일에 맞춰서 오늘 충민사와 자산공원 고소대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진남 거북선 축제 보존회는 오늘 여수 충민사에서 제56회 고유제를 봉행하고 자산공원 이순신 장군 동상과 무명 수군 위령탑 참배에 이어 고소대 타루비 참관과 삼도 수군 통제형 깃발 개첨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특히 이번 고유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3년 동안 중단됐다가 오는 7월 여수 엑스포 10주년 행사와 겸해서 열릴 예정인 거북선 축제의 성공 개최와 안전하고 완벽한 일상 회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오는 10일 GS칼텍스 예울마루가 개관 10주년을 맞습니다.
기업의 사회공헌 모델로 이른바 예울마루 효과에 대해 지역 문화계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들이 5월 11일 GS 칼텍스 데이로 제안했습니다. 2012년과 2019년 5월 10일 각각 예울마루와 장도가 개관한 것을 기념해 GS 칼텍스 재단의 사회공헌 사업을 재평가한 겁니다. GS 칼텍스 데이는 순수 민간이 시작한 작은 행사이지만 앞으로 매력적인 문화도시를 꿈꾸는 도시의 귀감이 될 뿐만 아니라 나비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봅니다. 이들 단체들은 예울마루가 남해안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시설로 여수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고 지역사회 공헌 사업의 구체적이고 대표적인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세계적인 프랑스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가 설계한 친환경 건축물인 예울마루는 개관 이후 10년 동안 102만 명이 찾았고 주요 기획 공연은 전국 공연장 평균을 크게 웃도는 유료 객석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국의 모든 극장을 다 다녀봤는데 정말 경관도 좋고 깨끗하고 잘 지어진 극장에 예술의 섬 장도는 3년 만에 80만 명 이상이 다녀갔습니다.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도 독보적인 아트센터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술의 불모지라고 불렀던 여수가 이제 남해 남중권의 대표 아트센터가 있음으로써 예술의 도시로 자리 잡는 데 큰 기여를 하고 해왔고요. 예울마루 측은 앞으로도 문화예술 중심 센터로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개관 10주년을 맞아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 모델로 예울마루 효과가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5월 들어 계속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은 기온이 오늘보다 2, 3도가량 오르겠고 일부 지역은 최저기온이 2자릿수를 기록하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보시면요. 여수가 12도에서 21도, 순천은 9도에서 24도, 광양은 10도에서 24도, 고흥은 7도에서 22도로 예상됩니다. 광주와 전남 중서부도 낮 최고 기온이 20도를 웃돌겠습니다. 광주가 10도에서 26도, 목포는 11도에서 2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 날씨도 맞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는 0.5에서 1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는 한동안 맑은 날씨가 계속되다 주말에는 곳곳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오늘 여수에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는데요. 내일도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어린이나 노약자의 경우 기온이 오르는 낮 시간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여수 낙포부두에 정박한 320톤급 우뷰선에서 벙커 CU가 유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경비함정과 방제정 등이 출동해 긴급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경은 방제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유출량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3시 20분쯤 여수시 오동도 인근 해상에서 9톤급 어선과 4톤급 어선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선원 2명이 부상을 입었고 9톤급 어선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해경은 선장들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이상은 없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양항의 올해 1분기 대미 컨테이너 교역량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따르면 올 들어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를 통한 미국 지역 수출입 물량은 7만 6천 TU로 전년 동기 대비 1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 1분기 대미 컨테이너 교역량 가운데 67%에 달하는 5만 1천 TU가 수입 화물로 한국의 대미 교역에서 광양항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전남 지역 산촌 지역 강수를 모니터링한 결과 강수의 산도가 최근 2년 연속 평균 pH 5.8 이상으로 대기질 상태가 매우 청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는 학계에서 pH 5.6 이하를 산성비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 만큼 전남 지역 강수의 산도는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산촌 지역의 토양과 산림에도 청신호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